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랜만에 뜬금잡설 시리즈를 한번 열었습니다. 이것도 스타터 플레이북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서적의 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챕터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또 창업의 지혜처럼 강의를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라 이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볼 거리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고요. 좀 부담 없이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창업과 나이에 대한 주제예요. 뭐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리소스와 자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뭔가 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갖고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러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상황, 창업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오늘은 이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의 골자는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실패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뼈아픈 경험이고, 또 그만큼 이제 책임져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좀 그 본인이 하는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보면은 이제 제 강의가 너무 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1분 요약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사업에서 여러분이 리스크를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보다는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잘 돌아보고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런 자산들,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딸랑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또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니까 내가 강의가 길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자면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랑 여러 가지 좀 제가 하는 고민들, 그다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할 건데, 사실 이런 강의는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나이로 따지면은 어중간하게 오래 산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젊다고 하기에는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까 아저씨인데, 근데 또 오래 살아서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기엔 또 어르신들께 너무 또 이렇게 좀 그 죄송스러운 나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창업가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의 고민들을 가지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조금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생각하게 된 그 시작점은요, 제가 이번 학기에 맡았던 교과목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스타트업 콜로키움이라는 이제 과목을 맡고 있고, 이거는 정말로 그냥 완전 극초기에서 초기, 그냥 창업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정말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냥 한 번쯤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강의였는데 반응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창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냐? 아니면 조금 늦었지만은 충분히 경험을 쌓으면 그걸로도 충분한 자산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어떤 인적 인프라나 어떤 기술적 바탕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을 한 분이, 한 그 학생분이 이제 조금 늦게 학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40대에 접어드는 나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또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또 쉽게 선택을 하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역시 창업은 이제 어린 친구들만 하는 건가. 또 그러고 보기엔 또 나이 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게 좀 헷갈려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자리에 가거나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나오게 되는 답은 뻔하잖아요. 그냥 어릴 때 하는 게 낫다. 그래야 뭐 실패의 그런 어떤 리스크도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게 좀 관점이 달라요. 설마니 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분이 그런 뻔한 사실을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정말로 이제 창업자들을 오래 봐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로 어릴 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력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좀 궁금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세요 이렇게 그냥 교과서적인 답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나이라고 하는 게 창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은 나이, 전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누가 더 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은 사람,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은 사람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을까요? 지금 이미 책임이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건 사고는 뭐 그건 불특정 다수에게 터지는 거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특별하게 큰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에 대한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더 그 시스테매틱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지금 당장은 여력도 있고 뭐도 있고 뭔가 이 체력도 되고 뭔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즉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안을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포기할 게 명확한 사람과 포기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 40대가 가지고 있는 40대 정도의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른바 청년 세대, 40대 미만, 39세 미만 정도의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40대 가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40대의 가장이 되면은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40대 가장이 꼭 남자라는 부분은 없죠. 여성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인 기준에서의 40대 가장이다 그러면은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보통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1인 가족이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도 있지만 그땐 또 이제 혼자서 뭐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업무의 양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교육을 또 해야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그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거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언제까지나 우리 부모님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필요하면 자금을 대주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보통 오질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게 되면은 어느 시점 이제 회사에서 은퇴도 하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쌓아놓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그 활동을 못 하시게 되는 여러 가지 뭐 건강에 대한 이슈라든지 현실적인 다른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져서 자식이 어느 정도까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금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40대 가장은요,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데 첫 번째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아끼고 살고 뭔가를 아끼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은 창업이고 뭐고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이제 여력이 이제 안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체력적인 요소. 40대 정도 되면은 체력이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는데도 벅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게 굉장한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40대가 넘어가는 중장년들이 창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얼마 전에 오신 분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오신 분도 막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뭘 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정말 저는 지금 20대들이 너무 부럽다. 나는 정말 이 친구들만 되면 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 친구들의 내가 그때였으면 진짜 이런 고민 안 하고 이런 걱정 안 하고 진짜 이런 거 시원하게 볼 텐데 그게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표님의 그 상황이나
그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솔직히 저도 부럽다 사실은 그 체력과 이런 게 부럽긴 한데 그런 요소를 빼고 우리가 진짜 현실적인 창업이란 측면에서 사업이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대표님은요 대학교 졸업하셨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여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봉양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무도 뭐 있긴 하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모든 거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게 20대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20대 대학생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대학생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정말로 아끼는 이제 수제자의 수준을 넘어서 애제자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지금 기업 설립해서 잘하고 있고 이번에 그 3억짜리 큰 과제도 하나 따가지고 둘 다 이제 거기 선정이 돼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한 명은 지금 학교 제적을 당했고요. 한 명은 제적당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 상태로 가면 복학을 못할 것 같아 제적당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업을 위해서 졸업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그 뒷전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0대 대학생들이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졸업이라는 이슈, 혹은 뭐 남자들이라면 군대에 대한 이슈들도 있죠. 이번에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 결국엔 이래저래 해서 군대 먼저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사업체를 좀 정리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제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이제 8년 정도 찍찍찍 끌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사업체를 약간 이렇게 그 지분 구조해서 대표이사 바꾸고 지금 군대에서 이제 군복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취직은 뭐 조금 예외 상황이라 그래도 결혼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결혼해서 출산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결혼하고 이제 얼마 전에 출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육아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부모님께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좀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 봉양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대 대학생이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확실히 돈이나 시간이나 체력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여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지원 자금을 받는다든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감당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창업을 했죠.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고, 저는 뭐 사실 뭐 말이 좋아서 창업이지 그냥 사업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부업 수준의 이제 기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예시로 드는 건 되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나이 들어서 그런 기업을 부업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도 대학교 졸업했고요. 학위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문제도 해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도 갔다 와서 이제 지금 학교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결혼도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 봉양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있어서는 20대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이 요소들이 완벽한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제 여건에 맞게 프로토콜이 짜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제 나름대로 현재의 그 현실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플랜이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돈과 시간과 이 체력을 배분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프로토콜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뭐 몇 년 안에 뭐 제이컵을 그리겠다가 아니고, 이 상태로 꾸준히 가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가져가서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성조차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졸업을 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올 공백,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연애도 해야 되잖아. 사람을 만나야 되는 연애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결혼하면 또 여성분들은 또 출산에 대한 이슈도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아이를 또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이런 고민들이 점점점 현실이 될 거예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30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 압박감이 오게 될 거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결국엔 졸업을 못하게 되거나 군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동안 혼자 사는, 실제로 창업가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 낳으면서 갑자기 딱 그 단절이 돼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부모님께서 갑자기 또 나이가 드시고 또 어떻게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봉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을 더 이상 진행 못하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창업하시다가 결혼이나 출산이나 요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하던 사업 접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본 사례 중에 한 30% 정도는 그런 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셋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뭐 이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늘 이 돈이라는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 빈틈에 창업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가져가야 되는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그때 그 당시 왔던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표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0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창업하기도 힘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부러워하는 건 결국에는 무한한 시간과 체력이잖아요. 솔직히 뭐 사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긴 좋죠. 영어도 4-5살 때 배우는 게 더 좋고요. 뭐 결혼을 해도 일찍 하는 게 좋고요. 아이를 낳아도 일찍 낳는 게 좋아요, 실제로. 유학을 가도 일찍 갔다 오는 게 좋고 뭘 해도 일찍 갔다 오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친구들이 아직 이미 저는 누릴 건 누렸잖아요. 저는 이미 창업을 20대에 시작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학위를 받았고 나름대로 결혼도 했고 연애도 했고 그런 모든 경험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제 여건에 맞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본인의 가정과 생활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창업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불안정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20대들을 그냥 부럽다. 시간과 체력이 너무 좋아서 부럽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정의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우리 20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특히나 요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되게 안 좋잖아요. 경제 상황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꼭 부러워할 만한 요소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어떤 이정표와 지침을 정해놓고 뭔가 어떤 리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안쓰럽냐 그러면 어쨌든 젊은 건 너무 좋은 거라 시간과 체력은 너무 좋은 거라서 그건 솔직히 좀 부러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나이 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는 그 에너지가 또 있고 최소한 여러분은 며칠 밤샜다고 대상포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저 진짜 3일 밤샜다고 한 방에 가는데 제가 그 자주 가는 그 정형외과 그 디스크 때문에 가는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제가 2주 동안 안 나타나서 대상포진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50대도 안 되는데 벌써 걸려. 그래서 한 3일 밤새니까 한 방에 가던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지금 당신 나이 때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다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갖고 있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유리함으로 또 활용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한 10대부터 60대까지 많은 창업가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조언들도 해보고 또 얘기들을 들어보고 고민권들도 들어보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와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일단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만난 적은 없지만은 일단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물론 이제 얻어낼 것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가 보는 세상은 확실히 좁긴 합니다. 이거는 뭐 책을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본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고 고민해본 경험 자체가 압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버하기 힘든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천재적인 그런 일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건 좀 단점인 건 사실입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밤을 새도 대상포진 따위는 찜쪄먹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막강한 체력과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군대를 언제 갈 것인가,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애를 해도 될 것인가,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도 충분히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아직 40대보다는 시간과 기회도 충분하고 요즘에 또 워낙 이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30대도 아예 그 바이올로지컬하게 떨어지는 그 일부 태생적인 그 세포들의 한계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체력도 좋고 아직 좋을 나이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결혼이나 이런 종류의 이슈들도 있고 그렇지만 30대 정도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 군대 문제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20대보다는 선택의 기로에 덜 서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뭐라 그래야 되나 포기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조차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반대로 어중간해서 또 안 좋은 이건 뭐 아예 포기도 못 하겠고 아예 선택도 못 하겠는 이런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죠. 40대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제 머리도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 계획서도 쓰고 여러분한테 많이 지도를 해드리고는 있지만은 제 스스로가 이제 워딩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껴요. 제가 옛날에 진짜 팍팍 돌아갔거든요, 머리가. 체력도 마찬가지로. 제가 30대 한 초반에 밤샐 때는요, 정말 한 일주일 밤샜어요. 심지어는 제가 72시간을 잠 한숨 안 자고, 흔히 얘기하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래야 되나, 포션이라 그래서 바카리 스웨터라 그래가지고, 바카스랑 포카리 스웨터랑 레모나 섞여가지고, 포션 만들어서 붕붕 드링크라고 막 마시도. 제가 그거 마시고 박사과정 밟을 때 한 4일 동안 밤샌 적도 있었거든요. 10시간에 하나씩 마시면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한 4일 정도 정확하게 72시간 넘긴 다음에, 잠깐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 마탱이가 확 갔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아니고 진짜 3일도 연속 밤샌 것도 아니고 한 밤새고 조금 쉬었다 밤새고 조금 쉬었다 했는데도 그냥 대상포진 이렇게 그냥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50대는 제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50대 대표님 한번 만나서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 되게 힘든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진짜로 밤새면은 막 며칠 뭐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런다 그러니까 그 50대 대표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교수님 50대가 넘어가면 밤 못 새. 왜냐면 아프거든. 정말 아파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대상포진 알면서 제가 그 경험을 이제 미리 땡겨서 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무리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프구나. 어디 병이 나는구나. 탈이 나는구나. 그래서 전 이제부터 진짜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50대 되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60대 어르신 분들은 정말 관리 잘 하셔야죠. 이거는 정말 관리 잘 하십시오.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대면 어떻고 60대면 어떻습니까? 사업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야 뭐 항상 전적으로 이제 응원을 해드립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각각의 연령대에 맞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0대는 무한한 체력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걸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20대 분들은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고 지식과 경험을 한창 쌓고 있는 단계니까 항상 급하게 뭔가를 저지르고 무턱대고 열정만 쏟아내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생각하고 움직여라. 그 안에서 제가 20대는 그 얘기를 했어요. 20대도 포기할 거 많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저는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저희 나이대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 번 실패한다라는 거는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무너진다는 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회복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새로 뭘 못해요. 그렇지만 20대는 그럴 여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실패를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겁니다. 졸업을 포기해야 될 수 있고 군대 가는 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군대 끌려갔다가 회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연애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육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움직여라. 20대도 실패는 뼈 아픕니다. 예, 실패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10대는 조금 해도 된다. 10대는 저 신용만 걸지 않으면 조금 실패해도 뭐 그래도 좀 회복이 되는데 20대부터는 실패 하나하나가 굉장히 뼈 아프게 오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 why not 뭐 얼마든지 해라 뭐 야망을 가져라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고 실패는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 50대도 다 아픕니다. 다 아프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실패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현명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분들은요, 아직 괜찮아요. 예. 제 제자들 거의 다 이제 30대 들어왔더라고요. 아직 전 20대 애기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30대 많더라고요. 우리 애기들, 그래도 저한테는 애기죠. 아직은 괜찮으니까 좀 달려도 되니까 좀 달리시고, 20대보다는 그래도 현명하니까, 오히려 이제 30대가 많이 망설여.
근데 30대는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셀프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조금 더 무리해서 달려도 좀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리십시오. 자, 40대 접어드신 분들, 예, 포기 과감하게 하세요.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30대랑 체력 절대 똑같지 않아요. 저처럼 한 방에 갑니다. 예, 절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고 20대 30대 애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밤새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포기하시고요. 대신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큰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걸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120을 가져갈 수 없어요. 예. 100만 가져가도 다행이고 8, 90 정도면은 인생에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기 과감하게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50대 창업가분들, 드릴 수 있는 요건 하나예요. 보통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알아서 그 체력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 알아서 조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알아서 잘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 그러는데, 이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나는 앞으로 이것만 할 거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고집 좀 버리시고 남의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 들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얻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50대부터는 혼자서 사업 못 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들으세요. 예, 사실입니다. 잘 안 들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들으시다가 실패하면은 되살아나기도 힘듭니다.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대 분들, 60대 창업가 어르신 분들, 뭐 제가 사실 60대 분들께는 조언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많이 경험해봤던 거를 치자면은, 60대 창업자분들은 욕심이 많으시면 항상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그 욕심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마음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창업에 대한 열정이나 성공에 대한 열망은 되게 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과한 욕심은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20대, 30대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들만큼 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만큼 일할 수 없으면 그럴 정도의 결과는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공평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어도 10대에서 40대, 50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기는 힘든 나이예요. 그 정도 노력을 하시려면 다른 사람의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살지 마십시오. 예. 그것만 내지 않으시면 충분히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런 어떤 창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그 많은 기회와 경험을 살리되 젊은 나이에도 항상 그 실패라는 건 뼈 아프고 그다음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걸 포기하는 거나 젊을 때 연애로 포기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젊을수록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냉철한 이성과 현명함을 더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게 이제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쌓아왔던 연륜과 경험을 잘 활용해야지, 기존에 쌓아왔던 경험과 연륜은 그냥 다 접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걸 하겠어, 막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은요, 절대로 새로운 거를 금방금방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그 역량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관점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현명함, 그 다음에 경험과 연륜, 요거를 좀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젊은 층들한테도,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연령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실패는 뼈아픈 일이고, 다만 차이점은 젊은 세대한테는 인생에 가야 될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포기의 순간이 항상 오거든요. 실패라는 건. 그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은 항상 이거를 좀 갖고 계세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세요. 항상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들이 갖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갑자기 AI로 빠지면은 기계공학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AI에서 다 될 거라고 환상을 갖고 오세요. 마찬가지로 뭔가 이런
뭐 기획이나 경영이나 이런 유통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쪽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만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걸 만들지 못해서 유통을 못하는 거다 그러고 이상한 아이디어 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제가 했겠죠.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안 되니까 제가 못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저한테 창업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학생도 마찬가지고 창업가분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못 느끼고 오히려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찰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난 하고 싶다라고 오시면은 그럼 공부부터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리스크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그 실패라고 하는 요소를 배제시키면서 좀 더 빠른 이제 가치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열릴 거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맞지만, 그렇지만은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포기해야 되는 그 요소들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뼈아픔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이즈 비 앰비셔스로 외치기에는 너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인 흔히 사람이 살아간다 그랬을 때 경험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연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좀 맛있는 것도 보면 먹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딩크족도 있고 뭐 결혼을 안 하는 독신주의자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더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뭔가를 포기해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젊은 층들한테도 도전과 어떤 열정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쉬운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무턱대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는 열정이 강해 그것만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은 잘하는 것만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안 돼도요. 정말로 현명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결과 안 나오면 그 말짱 꽝이에요. 인생의 무한을 접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하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시고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 여러분의 그 인생에 대한 연륜과 경험과 지식이 모두 녹아 있으니까요. 그냥 무작정 새로운 거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해왔던 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셔야 돼요. 가장 답답한 게 회사 은퇴하시면서 사업 계획서 완전 해보지도 않는 생뚱맞은 거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끄적거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 리가 없습니다. 비용까지 지불하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올려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자기가 과거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거나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걸어왔던 게 싫으니까 남이 걸어왔던 길, 남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오세요.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거기에서부터 파이오니어 개척자 정신에서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개척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걸어왔던 그 길이 가장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겁니다. 조금 이제 양측에 좀 분산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앞으로의 시간과 기회와 체력이건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온 경험과 연륜이건 간에 그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사업적인 어떤 리스크를 겪거나 아니면 어떤 성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원스톱 클리닉을 이용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번에 창업의 지 시간에서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